자, 복잡한 입시 자료들 오늘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대입 앞두고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다들 고민 많으시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 해설에서는 제공된 입시 분석 자료들을 싹 다 모아서 평가의 진짜 기준인 순차성 그리고 맥락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막연한 불안감이 든든한 자신감으로 바뀌실 겁니다. 과연 그 진짜 기준이 무엇일지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있죠? 진짜 흔한 오해부터 하나 깨고 가겠습니다. 세특 활동이 엄청 화려하면 부족한 내신 성적 확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만약 생기부를 마치 마트 영수증처럼 온갖 화려한 활동들로 꽉꽉 채워 넣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1번 진짜 학종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2번 기초학업 역량, 3번 좋은 기록의 맥락, 4번 문과와 이과의 탐구 방식, 그리고 마지막 합격을 위한 3년 로드맵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진짜 학종의 기준입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생기부를 그냥 쭉 읽고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평가 과정에는 아주 엄격한 위계적 순서, 즉 순차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집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튼튼한 기초공사 없이 그 위에 번지르르한 지붕부터 올릴 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라는 뼈대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탐구 역량을 뽐내도 대학은 그 지붕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평가 대상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건축물의 진짜 밑바탕이 되는 튼튼한 기초공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파트, 모든 평가의 시작점인 기초 학업 역량입니다. 평가의 흐름은 완벽하게 피라미드 구조로 쌓여 있습니다. 1단계 기초 학업 역량부터 맹곡대기, 5단계 진로 맥락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평가자들은 가장 먼저 1단계,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 1단계가 부실하면요, 여러분이 밤새워 쓴 3단계의 화려한 소논문, 5단계의 거창한 진로 활동, 진짜 안타깝지만 제대로 읽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뼈아픈 데이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1.7,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제공된 입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같은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자 내신 분포에서 일종의 기준선이 되는 수치입니다. 만약 기초 역량을 대변하는 내신이 2등급 밖으로 밀려나서 이 하한선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억지로 전공이랑 연결해서 만들어낸 그 눈물겨운 세특 기록들, 사정관들 모니터에 제대로 띄워지기도 전에 조기 종료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차갑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할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학업 역량이 무조건 내신 평균 등급 숫자 하나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요 과목 성적은 기본이고요.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얼마나 똑똑하게 골랐는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신 성적이랑 세특 기록이 앞뒤가 딱 맞는지, 이런 걸 아주 종합적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대학 전공 수업을 끈기 있게 버텨낼 진짜 기초 체력을 입증하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성적과 과목 선택으로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고 칠게요. 그럼 그 위에 탐구라는 벽돌을 어떻게 제대로 쌓아 올려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 좋은 기록을 만드는 맥락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최악의 기록과 최고의 기록, 그 극명한 차이를 한번 볼까요?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뭐 했는지 그 결과만 잡동사니처럼 쭉 나열하고 어떻게든 전공이랑 억지로 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대학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 지식 뽐내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에서 어떻게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그 출발점,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고민을 확장해 나간 사고 과정을 훨씬 더 궁금해합니다.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 생각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맥락,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차성과 맥락이 실제 문과, 이과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까요? 네 번째 파트, 문과와 이과의 계열별 맞춤형 탐구 전략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의 진짜 훌륭한 탐구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1학년 때 생명과학의 기초 개념을 얕게 배우잖아요. 근데 2학년 때 그중에서 항상성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인슐린이랑 당뇨병으로 확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학년 때는 아예 심화 과목으로 가져가서 전공 수준의 탐구로 밀어붙이는 거죠. 되게 순차적으로 깊어지지 않나요? 이처럼 이과는 어디서 갑자기 어려운 의학 논문 베껴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 개념을 디딤돌 삼아서 밑으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수직적 깊이가 생명입니다. 반면에 인문사회 계열은 흐름이 완전 다릅니다. 1학년 때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죠. 2학년 때는 그 미디어 알고리즘이 우리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요. 3학년 가서는 이걸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확 끌고 가는 겁니다. 이과가 수직으로 땅을 깊게 파는 거라면 문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을 딱 두고 사회, 문화, 법, 경제 등등 여러 과목의 렌즈를 싹싹 갈아 끼우면서 수평적으로 관점을 넓히는 비판적 사고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두 계열의 차이를 싹 다 넘어서 결국 합격을 가리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바로 질문의 수준입니다. 가짜 뉴스는 왜 나쁜가? 이건 너무 1차원적이죠. 그런데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의 선택을 돕는가 아니면 생각의 폭을 좁히는가? 어떠세요? 질문의 무게감이 확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현상에 대해 나만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 대학은 여러분이 던진 딱 이 한 줄의 질문에서 여러분의 강력한 지적 역량을 다 알아채버립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전략들을 실전 로드맵에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합격을 위한 학년별 3년 로드맵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은 딱 이 순서대로 진화해야 합니다. 1학년 때는 섣불리 전공 좁히지 마시고요. 기초 내신 탄탄하게 다지면서 내 가능성을 넓게 탐색해 보세요. 진짜 승부처는 바로 2학년입니다. 선택 과목을 통해서 대학의 내 진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탐구의 깊이를 훅 파고들어서 과목 간의 연결성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3학년, 이때는 막 무리하게 새로운 스펙 만들려고 억지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걸 내가 지원할 전공에 맞춰서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착착 포장해내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생기부 활동 채운답시고 기본 내신 버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접근이에요. 둘째,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자체가 대학한테 던지는 강력한 출사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탐구 주제는 어디서 거창한 거 찾지 마시고 무조건 교과서에 나오는 친숙한 개념에서 시작하시고요. 마지막 넷째, 번지르르한 결과물보다는 내 호기심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나갔는지 그 치열한 사고 과정을 남기는데 올인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 수많은 생기부를 검토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던지고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학생은 수업에서 도대체 뭘 배웠고 그걸 어떻게 자기만의 전공 탐구로 발전시켰지? 생기부는 활동 개수 자랑하는 마트 영수증이 아닙니다. 오늘 짚어드린 순차성 그리고 맥락, 이거 당장 여러분 생기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록은 튼튼한 기초 위에 단단하게 쌓여 있나요? 아니면 위태롭게 허공에 떠 있나요?